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상수원과 하천에 녹조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광역상수원인 용담댐호에 녹조경보, 금강에도 녹조 예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군산 변온에 이화병 나방이 극성입니다. 지난해 500헥타르의 피해를 입혔던 이화병 나방이 올해 또다시 발생해 농민들이 걱정이 큽니다. 농민들은 군산시의 광역 방제는 효과가 없다며 개별 방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산시 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제공이 확대됩니다. 일산시는 지난해 겨울방학 돌봄교실 6개 학교에 도시락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7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시는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변온의 이화명 나방이 극성입니다. 지난해 5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또다시 발생해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이에 군산시가 드론과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방제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미성동의 넓은 농경지. 자세히 보면 상당수의 벼가 잎을 갉아먹혀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벼는 앞으로 이삭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말라죽어 심각한 수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주범은 볏짚이나 보리떼에서 월동했다가 기온이 오르면 활동하는 이화명 나방. 이처럼 군산은 이화명 나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화명 나방은 1년에 2차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피해 면적은 가을에 가서야 정확히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명 나방이 1년에 2번 발생을 하는데 8월달, 9월달에 이제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는 벼가 어느 정도 큰 상태니까 그때 피해 면적을 잡거든요. 일단 군산시는 올해 첫 발생 시기에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화병 나방 피해를 막자며 지역 농협에 맡겨 드론과 광역 방제기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 11억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예산 낭비이자 농협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광역 방제기는 이동 가능한 도로에서 움직이며 최대 80m까지 약재를 살포할 수 있지만 이화병 나방을 방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화병 나방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에 직접 약재 비용을 지원해 구석구석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 70m나 80m 가고 바람 타고 휘어도 그러더라고. 그게 이화명충 많이 나오다 본 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개별로 양만 더 줘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화병 나방이 출현하면서 비상이 걸린 군산 농민들. 군산시가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농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만 받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폭염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열탈진 38명, 열경련 15명, 열사병 12명, 열실신 5명입니다. 또 가축은 44,02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이 41,275마리로 가장 많고 돼지 2,332마리, 오리 415마리입니다. 전북 지역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에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호 유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조류경보는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관심과 경계, 대발생으로 나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조류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강 수계에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육지 오염원이 금강으로 유입된 데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의 원인인 조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단계는 독소를 내뿜는 남조류가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어서면 발령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수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추석이 오기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폭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자체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소득 조회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항구 복구를 위한 실시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을 찾은 관광객이 늘었지만 지출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광객은 4,735만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4%가 늘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922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관광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줄어든 3,6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광역상수도 전환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문 업체를 통해 만 20세 이상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식은 모바일 웹이나 ARS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이달 중순쯤 여론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에 기업 성장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 성장센터는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160억 원을 합쳐 오는 2027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기업 성장센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근로자를 위한 스포츠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권리당원 찬반 투표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이원택 의원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당선됩니다. 도내 민주당 권리당원은 12만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내일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는 오후 4시부터 민주당 당대표 등을 뽑는 전북 순회 경선이 열립니다. 익산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제공이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원하는 돌봄교실 도시락을 지난해 6개 학교에서 올해는 27개 학교로 늘렸는데요.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어린이 돌봄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4억 원을 투입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돌봄 도시락은 지난해 모연초와 어양초, 백제초 등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27개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6개 학교 한 270명 정도 했었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27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존 돌봄교실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오전밥만 운영되거나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가져오는 등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돌봄교실 학부모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만큼 이 같은 도시락 지원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익산시와 푸드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식재료 조달과 조리, 배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지역 농축산품을 우선 사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음식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돼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내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은 배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면지역은 올해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읍면지역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돌봄 지원으로 농축산물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 등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이달 전북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에 훨씬 밑도는 73.3에 그쳤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내수 부진이 가장 큰 경영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국내 천대 기업 가운데 도내 기업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천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하림 등 8개로 1년 전보다 3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곳, 익산 2곳, 군산, 정읍, 부안이 각각 1곳입니다. 전북대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19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은 내년 2월 29일로 6개월 뒤입니다. 이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3월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광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전북대의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해킹을 당한 지 13시간 후에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누리집 사과문과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공개했고 후속 조치로는 피해 상담 전화만 개통했을 뿐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향후 예상되는 피해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도내 피해 업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이뤄집니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신용보증재단 등과 논의한 결과 긴급 자금이 필요한 피해 업체에 오는 15일까지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이자의 2%를 1년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익산 서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내일부터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서동시장에 있는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구입하면 구매 금액별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기간은 오는 9일까지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주민예산학교를 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29개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동행 시민참여국장이 주민참여예산 필요성과 국내외 우수 사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노후화한 교동 낙수정 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합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국비 30억 원 등 총 43억 원을 들여 낙수정 마을에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등 셋들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 5곳, 공폐가 2곳을 철거하고 마을 텃밭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활동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이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전북 에듀페이의 사용처를 최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사용처는 스포츠용품점, 안경원, 예체능 및 진로 분야의 학원 등이며 학생 진로와 관련된 휘트니스, 에어로빅, 요가, 볼링 등의 스포츠 활동에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전북 에듀페이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로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바닷가에서 영화를 즐기는 축제인 제2회 팝업 시네마 부안무빙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안무빙은 대중이 붐비는 장소를 찾아가는 팝업 스토어 개념을 도입한 영화제로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올해 부안무빙에선 개막작인 강동원, 신은수 주연의 판타지 멜로, 가려진 시간을 비롯해 이병헌, 수혜 주연의 그해 여름, 최민식, 장바이지 주연의 파이란 등을 상영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익산 함열여중이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공모한 국제교류 수업학교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함열여중은 베트남 하노이 올림피아 스쿨에 재학생 21명과 교사 3명을 보내 베트남 역사 유적 등 현장 체험학습을 오는 4일까지 진행합니다.
다문화 정책학교이기도 한 하멸여중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올림피아 스쿨과 학생 교류 및 교육과정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익산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와 경제와 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중국 진강시 인민대표회의 일행 8명이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지자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진강시 개발단지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축구 친선 경기를 다시 열기로 하는 등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배달형 외식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 있는 청년 공유 주방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 2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 2년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에게는 임대료 50% 감면과 기본 위생 설비, 공공요금, 배달 용기 등이 지원됩니다. 군산시가 우수기술인 명장을 선정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8일 동안 읍면동장이나 협회장 추천 등을 받아 명장을 최대 3명까지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한 직종에 15년 이상, 시 소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입니다. 시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장에 선정되면 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 명장은 지난 2021년부터 조리와 미용, 화훼 장식 등 4개 분야에서 5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 74호점 카페 960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호연 사장은 우리 커피를 좋아해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군산 포토투어 여름편과 릴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포토투어 참가자들은 군산 시내 BTS 9곳 벽화 중 7곳을 방문해 인증샷을 촬영하고 SNS에 업로드하면 되며 릴스 공모전은 모든 벽화 9곳에서 릴스를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